세계 최강의 명품 기관총 M2 브라우닝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100년이 넘게 쓰고 있는 명품 기관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10년 전 휴대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기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100년이나 쓸 정도면 과연 얼마나 명품인 것일까요? 과거 화약이 중국에서 발명되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한 총포류가 탄생했습니다. 총이 등장하면서 파괴력과 관통력이 약한 활은 바로 전쟁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동시에 총포를 막을 수 없는 갑옷은 무겁기만 했기에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포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해 나갔고,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총을 강렬하게 원했죠. 그렇게 1862년 총열을 묶어서 사용하는 게틀링건이 등장하면서 기관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기관총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요. 맥심 기관총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기관총들이 등장했고, 특히 이런 기관총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쟁은 참호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호를 봐서 들어가지 않으면 기관총에 맞을 수밖에 없었죠. 기관총을 든 적에게 돌진할 때는 지옥 그 자체이지만, 돌진해오는 적을 막을 때는 기관총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진격을 막으면서 참호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참호전을 뚫고자 지상전의 강자인 전차가 등장했는데요. 전차들은 웬만한 소총탄으로는 흠집도 내기 힘들었고, 이런 기갑 전력을 저지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기관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관총으로 전차를 막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전차는 지금의 전차 개념이 아닌 움직이는 기관포 진지라는 개념이 강했는데요. 그래서 장갑이 현대만큼 두꺼운 것이 아닌 얇은 곳은 무려 6mm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총이 조금만 더 강해지면 충분히 싸워볼만 했죠. 심지어 탕크 개베어라고 불리는 독일군의 소총은 13.2mm라는 엄청난 구경의 탄환을 이용해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기관총으로도 충분히 이런 화력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관총은 땅에서만 쓰인 것이 아닌데요. 바로 공중전에서도 쓰였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엄청나게 느리긴 했지만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총으로 쏜다면 단 한 발도 못 맞출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조차 별반 다른 상황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맞춰봐야 한두 발 정도가 끝이었죠. 당시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기관총들은 8mm 정도의 두께를 갖는 총탄을 사용했는데 한두 발씩 맞아봐야 기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맞추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기체도 맞추기 어려운 판에 사람을 맞추는 것은 더 어려웠죠. 이런 전투기에 장착할 획기적인 기관총이 필요했습니다. 전투기를 맞출 때는 목표를 조준하면서 총탄을 쏟아부어 긁는다는 느낌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때 단 한두 발만 명중해도 기체에 큰 타격이 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화력이 훨씬 개선된 기관총이 필요한 것이었죠. 미국은 지상과 공중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강력한 기관총을 만들 사람으로 기관총의 대가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에게 의뢰했습니다. 브라우닝은 기관총과 같은 자동 화기를 제작하는 장인이었는데 20세기 최고의 총기 제작자로 불렸습니다. 미군은 브라우닝에게 여러가지 요구 조건을 거는데요. 기존의 기관총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해야 하고 비행기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야 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무거우면 날기가 힘들다면서 낙하산도 내다버리고 탈 정도였습니다. 브라우닝은 이런 요구 조건을 받아보고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썼던 탕크 개베어만 해도 17.3kg에 달하는 무거운 총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들고 다니기도 매우 힘들었죠. 들고 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관통력 하나는 끝내줬기에 브라우닝은 여기 들어가는 13.2mm 탄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13.2mm를 소총으로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력하긴 했지만 반동이 심해 제어하기가 힘들었죠. 그렇게 파괴력은 유지시키면서 실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 방법을 고민하던 중 12.7mm 구구탄이 발명되었습니다. 탄환의 크기가 무려 성인 남성의 중지손가락 정도입니다. 12.7mm를 이용해 기관총을 만들었는데 이제 총열 과열이 너무 심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총과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탄환을 연속해서 발사하는 기관총과 같은 경우는 총알이 나가는 총신이 과열되기 쉽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총신이 과열되면 총신이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총알이 휘어나가거나
심하면 총알이 막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열을 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기로 식히는 공랭식과 액체를 이용해 열을 식히는 수랭식이 있습니다. 워낙 큰 탄두를 쏘아대다 보니 공랭식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액체를 이용한 수랭식을 적용시켜야만 했죠. 그렇게 1921년 M1921이라는 수랭식 기관총을 탄생시킵니다. 여기 보이는 두꺼운 총열에는 물이 들어있어 총열을 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속도는 분당 658, 즉 1초에 11발에 달하는 빠른 연사력을 보여줬고 화력도 강력했으니 미군은 만족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휴대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총 하나에 55kg이나 나갔는데 이걸 들고 가서 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전투기에 실을 수는 있었지만 보병은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총 무게만 55kg에 탄환까지 더한다면 4명은 있어야 한 번 쏴볼 수 있었죠. 결국 미군은 이 무기를 대공용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더 무거워진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매우 무겁기에 수랭식 기관총을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죠. 그래서 브라우닝은 공랭식 방법을 다시 연구해봅니다. 그 결과 공랭식으로도 충분히 12.7mm를 연사할 수 있었고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인 1918년 M2 브라우닝 기관총이 탄생하게 됩니다. M2 브라우닝 기관총은 길이가 165cm에 달하며 무게는 38kg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12.7mm 99 나토탄을 사용합니다. 분당 최대 1300발까지 사격이 가능하며 최대 사정거리는 7.4km나 되지만 살상 가능한 유효 사정거리는 1.8km입니다. 당시 보통의 기관총들은 총탄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탄에 비해 2배 이상 거대한 탄을 사용한 M2 브라우닝은 기존의 기관총과 달리 중기관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헤비 머신건의 탄생이었죠. 수랭에서 공랭으로 변경하며 17kg 이상이 가벼워졌는데 이 때문에 비행기나 차량 등 어디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기병이 칼을 들고 싸웠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군용 차량들이 등장했죠. 군용 차량은 사람이나 말에 비해 훨씬 힘이 좋았고 당연히 이런 중기관총 하나 올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M2 중기관총은 차량이나 탈 것 위에 올리는 기관총으로 표준화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M2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길고 굵은 총신입니다. 총신이 두꺼운 이유는 바로 공랭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수랭보다는 훨씬 얇지만 공랭 역시 두꺼운 건 여전했습니다. 수백 수천 발의 총탄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열이 잘 빠져나가야 했고 이 열을 최대한 공기 중으로 빼버리기 위해 두꺼워진 것입니다. 또한 엄청나게 긴 총신은 파괴력과 정확도를 올렸는데요. 총신의 길이만 1.14m에 달하는데 이 길이 덕분에 사정거리가 7.4km까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7.4km 정도에서 맞으면 죽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유효 사정거리는 1.8km로 이 거리 내에서 맞으면 충분히 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신이 길면 파괴력도 증가하는데요. 화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총알에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포신이 길수록 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당연히 탄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덕분에 90m 정도 떨어져 있는 강철을 무려 22mm나 뚫을 수 있습니다. HV와 같은 초기형 전차들은 얇은 장갑이 6mm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 찢어버릴 수 있는 위력이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찾아온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전차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차를 잡을 수 없는 것은 과거와 똑같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M2 브라우닝은 최대 분당 1300발에 달하는 총탄을 쏟아붓는데 1초에 20발보다 더 많은 총탄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전투기에는 효과적이었는데요. 적 전투기를 한번 긁기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이런 M2에도 당연히 단점은 있었습니다. 총열을 아무리 잘 식힌다고 해도 일정 이상의 탄환을 발사한 뒤에는 갈아줘야 하는데요. 이런 총열 교환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단점이 전부일 만큼 총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M2 중기관총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실전 대비를 했는데요. 미군이 있는 모든 곳에 M2 중기관총이 보급되었습니다. 기관총이라고 부르기 힘들 만큼 강력한 화력에 적군들은 모두 놀라 자빠지는 수준이었죠. 탄환이 너무 크고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위협적이라 엄폐물에 숨어 있는데 총탄이 날아다니면 그 소리에 겁을 먹어 아무도 나올 생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지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심지어 베트남전에서는 M2 중기관총을 이용해 해병대 저격수가 저격까지 수행했는데요.
무려 2250m 거리에 떨어진 적을 저격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중기관총이라기에 믿을 수 없는 정확도와 사거리였죠. 그 어떤 저격 소총도 이 기록을 35년간 깨지 못했습니다. M2 중기관총은 1918년에 만들어진 기관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 선박, 험비 등 탈 것이라고 한다면 죄다 M2 중기관총을 달고 있습니다. M2는 100년의 세월 동안 딱히 개선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처음에 워낙 잘 만들어 놓으니 고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장도 잘 나지 않아 기관총으로서 완벽하죠. M2 중기관총은 현재까지 300만 정 가까이 생산되어 전 세계 미군과 미국 우방국에 배치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M2 중기관총을 대체할 녀석도 없고 대체할 생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총이 언제까지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중기관총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인 M2 중기관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